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릴 혜순 할머니예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할머니에겐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사연을 시작할게요. 저는 올해 73입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먼저 떠났고 이 집에서 두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마당엔 매화 한 그루가 있고 비가 오면 대문이 끙끙 소리를 냅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게 싫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제자리에서 버틴다는 뜻 같아서요. 아침 6시면 물을 올리고 약 봉지를 순서대로 세웁니다. 장독대 옆 화분잎에 물을 뿌리면 물방울이 둥글게 맺힙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잠깐 조용해집니다. 늙는 일도 저 물처럼 천천히 흐르는 거겠지요. 그래도 햇살 받으면 반짝이니까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제게는 큰아들 진수와 둘째 미정이 있습니다. 둘 다 바빠요. 진수는 말수가 적고 미정은 말이 빠릅니다. 둘이 함께 오면 집안 공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말은 따뜻한데 속도는 급해집니다. 어머니 무릎이 자꾸 아프시다면서요. 어머니 이번에 제대로 재활 받으셔야 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날따라 숨이 짧아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집안 여기저기에 낯선 종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서랍엔 요양시설 안내 책자가 들어 있었고 신발장 위에는 이삿짐 센터 명함이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에는 부동산 전단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미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동네 정보 좀 챙겼어요. 요즘 어디가 리모델링 한다네요. 말투는 가벼웠지만 종이들은 무거웠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둘은 부엌 등 아래에 서서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몇 단어만 세게 들렸습니다. 재활 공실 매매 계약금. 그 단어들이 방 안에 오래 떠다녔습니다. 하루는 미정이 제 방에 들어와 서랍을 정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장롱 맨 위 칸에 있는 철제 상자를 꺼내려 할 때 저는 손을 올려 막았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인감 도장과 집문서, 예전 보험 서류가 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당부한 물건들입니다. 엄마 정리만 할게요. 다음에 필요할 때 찾기 쉽게.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다음이 언제인지, 누가 필요로 하는지 대답이 제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방에 누웠는데 현관문 근처에서 휴대전화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미정이 마당과 거실을 연달아 찍었습니다. 보험 갱신 때문에 사진이 필요하대요. 사진은 금방 끝났지만 제 마음에는 그림자가 남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창틀을 한 번 더 만져보고 문고리를 한 번 더 돌려보았습니다. 헐거운 데는 없는데 마음만 자꾸 헐거워졌습니다. 다음 주 일정표가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릎 통증이 심해지셨잖아요. 일주일만 요양원에 모시고 재활 받으시죠. 한방과 물리치료가 같이 됩니다. 비용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미정이 바로 덧붙였습니다. 방도 따뜻하고 간호도 잘해요.
어머니는 쉬고 우리는 집을 그동안 정리만 조금 할게요. 정리라는 말이 그날따라 길게 들렸습니다. 정리가 어디까지인지 무엇부터인지 제 방에 어떤 서랍인지 말은 다정했지만 끝이 빠르게 닫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효도를 말하는데 내 등은 자꾸 차갑다. 사진은 늘 같은데 제 귀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큰일은 늘 조용히 시작된다는 것을요. 식탁 모서리, 신발장 위 명함, 밤의 셔터 소리. 작은 점들이 하나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튿날 아침 미정이 요양원 상담 예약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시간, 주소, 필요 서류.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보호자 동의서였습니다. 종이를 보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제 이름이 들어간 칸은 비어 있었지만 그 빈칸이 저를 밀어내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일주일 만이에요. 문득 미정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지만 손바닥 밑에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마당의 매화를 한번 쓰다듬고 거실 장판이 해진 자리를 손끝으로 눌러보았습니다. 장롱 맨 위 칸 철제 상자를 꺼내 빨간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인감 도장은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손바닥의 주름이 도장을 감쌌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낯선 남자 둘. 검은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름표 아래 작은 글씨. 중개사. 저는 문을 잠깐 더 꼭 잡았습니다. 안에서 발소리 2개가 다가왔습니다. 진수와 미정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불렀어. 시세만 보고 갈 거니까 금방 끝나. 시세라는 단어가 현관 안으로 들어오자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집이 숫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숫자는 사람을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를 세웠습니다. 오늘은 듣기만 하자. 오늘은 아무것도 쓰지 말자. 오늘은 내 이름을 움직이지 말자. 중개사 둘이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줄자를 꺼내 방을 재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연달아 찍었습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시선은 늘 제 어깨 너머를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댁 구조가 깔끔하네요. 다만 빈집일 때가 가격이 더 잘 나옵니다. 거주 중 매매는 협상력이 좀 떨어져요. 빈집이라는 말이 방 안 공기를 순간 비웠습니다. 그 말이 지나간 자리에서 바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부엌 테이블에 서류철이 올랐습니다. 중개사가 인쇄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설명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전속 계약이 유리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한 곳이 책임지고 팔겠다는 뜻이에요. 그가 가리킨 표지에 낯선 글자가 보였습니다. 전속, 매도인, 서명란. 저는 의자를 조금 뒤로 밀었습니다. 오늘은 설명만 드릴게요. 사인은 안 합니다. 중개사는 미소를 유지한 채 철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방을 나가기 전 한 줄을 남겼습니다. 집은 비워둘수록 빨리 더 좋게 나갑니다. 그날 저녁 진수와 미정이 장을 보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무릎이 더 나빠지기 전에 요양원에서 일주일만 집중 재활을 받으세요. 그 사이 집은 정리만 조금.
정리라는 단어는 그날따라 길게 늘어졌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일정표를 내밀었습니다. 수요일 오전에 체험 입소 상담이 있어요. 체크리스트에 보호자 동의가 꼭 필요하대요. 신분증은 제가 챙길게요. 등본은 우리가 떼어 놓을게요. 등본이라는 말에 제 등이 먼저 굳었습니다. 장롱 맨 위 칸의 철제 상자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밤이 되자 부엌등 아래에 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몇 단어가 공기에서 걸려 나왔습니다. 공실, 계약금, 전속, 잔금일. 모르는 말은 아니었지만 오늘은 다른 뜻으로 들렸습니다. 마치 제가 없는 자리에서 이미 날짜가 정해지는 소리처럼. 이튿날 오전 집 앞에 작은 트럭이 섰습니다. 종이 박스가 내리더니 상자 옆면에 글씨가 보였습니다. 임시 보관. 이삿짐 센터 직원이 현관을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포장만 도와드릴게요. 처분은 가족분들이 결정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처분이라는 낱말이 제 발끝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한번 눌렀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부엌 테이블에는 새 서류철이 올랐습니다. 색깔 인덱스가 붙어 있고 각 장의 끝에 작은 포스트잇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미정이 손톱으로 포스트잇을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헷갈리지 않게 표시만 해둔 거예요. 여기 보호자 동의, 여기 입소 신청, 여기 소지품 확인. 표시의 끝에 낯선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전속 중개 계약서. 저는 그 장만 살짝 빼서 테이블 한가운데로 끌어왔습니다. 이건 왜 여기 있어? 미정이 웃음을 거두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시간 아끼려고 같이 묶어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다 필요하니까요. 어차피라는 말이 칼날처럼 얇았습니다. 점심 이후 중개사가 다시 들렀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시세가 좋을 때가 길지 않습니다. 계약금만 받으면 일정은 저희가 맞춰드려요. 잔금일은 요양원 퇴소 날짜와 나란히 잡으면 깔끔합니다. 요양원 퇴소와 잔금일이 같은 줄에 올라앉는 순간 제 집은 달력 위 숫자 칸으로 변했습니다. 숫자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손에 쥐면 차갑습니다. 저녁 무렵 이웃이 대문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가신다면서요. 거기 밥이 맛있다던데 잘 다녀오세요. 저는 웃으며 인사를 했지만 마음은 움찔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까지 말했는지 말이 집보다 먼저 길을 나섰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롱을 열었습니다. 철제 상자를 꺼내 빨간 주머니를 손에 올렸습니다. 도장을 꺼내지 않고 주머니째 쥐었습니다. 천의 감촉이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그 눌림이 제 호흡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고 미정 얼굴이 들이밀렸습니다. 엄마 내일은 꼭 동의서에 도장 찍어야 해요. 그래야 병실 배정이 돼요. 도장이라는 말이 방 안에 떨어지자 공기가 낮게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장은 내 손에서만 움직인다. 내일도 모레도. 병실 배정이면 서명으로 충분하다. 도장은 집의 이름이다.
아침이 밝기 전에 현관 센서 등이 켜졌습니다. 진수가 창틀을 닫고 있었고 미정이 박스에 라벨을 붙였습니다. 라벨에는 짧은 글씨들이 붙었습니다. 부엌 안방 서재 버림. 마지막 단어를 본 순간 손등이 차가워졌습니다. 버림은 내 물건에만 붙지 않는다. 말에도 붙고 사람에게도 붙는다. 생각이 그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 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수요일 오전에 모시고 가요. 필요한 건 우리가 다 챙겼어요. 챙겼다는 말 뒤로 내 이름이 보였습니다. 등본, 통장, 신분증.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내 이름이 붙은 것은 내가 챙긴다. 내 손에서 나가면 다시 들어올 때가 어렵다. 미정이 표정을 바꾸려다 그만두었습니다. 진수가 한숨을 숨기듯 짧게 삼켰습니다. 그날 오후 중개사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내일 사진 촬영 재방문. 내 집에 달력이 하나 더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달력에 내 일정이 적히는 소리. 그 소리는 문틈 사이로도 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 하나만 더. 미정이 테이블에 앉아 펜을 굴렸습니다. 엄마, 전속 계약은 한 군데랑만 하는 거라 속 편해. 그리고 잔금일은 쉽게 말해 마지막 돈 받는 날이야. 그날 키도 넘기고. 키라는 말이 제 손가락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집 열쇠를 꺼내 손에 올렸습니다. 금속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키는 넘기는 게 아니라 돌려서 여는 거다. 내 손에서만.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차는 요양원 쪽 길로 곧장 달렸습니다. 접수대에는 친절한 미소와 하얀 서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소 동의, 개인정보 치료 동의. 저는 치료 동의서만 천천히 읽고 사인을 했습니다. 간호사가 소지품 보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귀중품은 가족에게 맡기셔도 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방은 내 곁에 두겠습니다. 빨간 주머니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제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그 눌림이 제 호흡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 미정이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키는 내가 가방에 옮겨둘게. 혹시 잃어버리면 큰일이니까. 저는 손을 뒤로 감췄습니다. 키는 내 손에서만 움직인다. 오늘도 여기서도. 말끝이 단단하자 미정의 웃음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검사와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진수가 커피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종이컵 뚜껑 아래로 또 다른 서류 한 묶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엄마 방 배정 확인서야. 여기에만 사인하시면 돼. 종이 맨 끝에 낯선 줄이 눈에 걸렸습니다. 주소지 변경 요청.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방 배정 확인서면 그 줄은 필요 없다. 병실 확인만 가져오너라. 진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종이컵이 살짝 울었습니다. 점심 무렵 자원봉사자가 TV 리모컨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동네 부동산 정보가 여기 뉴스에도 자주 나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인데 옆 침대 아주머니가 휴대전화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댁 주소가 이 동네면 이거 혹시
중개 사이트 화면 사진 3장, 문구 1줄. 빈집 즉시 입주 가능. 전속. 대문 거실 안방. 낯익은 장판의 흠집까지 고스란히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제 집이 숫자와 사진이 되어 세상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숨이 깊어질수록 배가 아니라 등에서 미세하게 떨림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미정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눈치를 보다가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만 여기서 쉬어. 집은 우리가 정리해 둘게. 정리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휠체어가 천천히 지나가고 나무 그림자가 바닥을 가볍게 긁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소리를 내지 않지만 발에 걸리면 크게 넘어지곤 합니다. 오후 늦게 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원 서류에 도장 대신 사인도 된대. 우리 지금 구청 들러서 등본이랑 필요한 것 좀 뗄게. 등본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등본은 내 손에서. 진수는 대답을 삼켰습니다. 그 삼킴이 크게 들렸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이웃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집 앞에 사진 찍는 사람들이 또 왔어요. 문에 종이 붙이고 갔길래 제가 떼어 창틀에 올려뒀어요. 금매 빈집.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숨이 갑자기 얕아졌습니다. 우리는 아직 집을 떠난 적이 없는데 누군가는 그 집을 이미 떠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이 마지막으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건 보호자 동의서야. 요양원 내 외출 관련해서 필요한 거야. 종이 상단엔 분명 요양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작은 네모 칸이 보였습니다. 대리권 확인. 대리권이라는 단어는 오늘 처음 들린 소리였지만 오래전부터 제 등을 누르던 손끝의 정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고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요양원 외출이면 요양원 도장만 필요하다. 내 집과 상관없는 줄은 뺀다. 미정이 처음으로 웃음을 잃었습니다. 진수는 말없이 창밖을 봤습니다. 세 사람 사이로 저녁빛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빛은 차갑고 예리했습니다. 밤이 깊자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메시지 한 줄이 화면에 올라왔습니다. 전속 계약 알림. 매도인 서명 대기. 보낸 사람은 중개사였습니다. 수신자 목록에 제 번호가 있었습니다. 저는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매도인 서명 대기. 셋 다 아직 내 손에서 움직인 적이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가족분이 입소 오리엔테이션 오신다던데 어르신께서 꼭 동의서 원본을 지참하셔야 한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의서 원본은 내 방에 있다. 내 손에서만 나온다. 간호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말을 기록지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 사각사각 소리가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미정과 진수가 다시 왔습니다. 미정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병실 배정 확인 도장이 꼭 필요해. 그리고 집에 가 있는 중개사랑 키만 잠깐 맞춰야 해.
키라는 단어가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오래된 키 묶음을 꺼내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새가 햇빛을 받아 얌전하게 반짝였습니다. 키는 넘기는 게 아니다. 돌려서 여는 거다. 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정이 의자를 끌어 제 앞에 바짝 붙였습니다. 말투가 부드러웠지만 끝이 얇았습니다. 엄마, 우리도 사는 게 있다. 이번만 넘어가 주면 나중에 더 좋은 데 모실게. 그 말이 방 안 공기를 옅게 만들었습니다. 옅어진 공기에서 작은 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제 심장 소리였습니다. 나는 지금 밀려나고 있다. 재활이라는 말 뒤로, 정리라는 말 뒤로, 빈집이라는 말 뒤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간호사실로 가서 말했습니다. 전화 한 통만 쓰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이웃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중개사 왔어요. 현관에 키 얘기가 들리던데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만 기다려 달라. 곧 간다. 병실로 돌아와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퇴소한다. 치료는 외래로 받겠다. 키와 도장은 내 손에 있다. 집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는 동사무소 상담실에서 기록 앞에서만 하겠다. 진수의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미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방 안의 소음은 줄었습니다. 대신 종이 부딪히는 얇은 소리가 길어졌습니다. 계획이라는 종이가 접히는 소리. 접힌 종이는 다시 펴지기도 하지만 접힌 자국은 남습니다. 요양원 문을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얀 복도, 규칙적인 발자국, 바퀴의 둔탁한 소리. 나는 여기로 재활하러 왔다. 그런데 누군가는 내가 재활하는 사이 내 집을 빈집으로 만들려 했다. 그것이 오늘 내가 확인한 사실이었다. 배신은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집을 비우기 위한 요양, 매도를 위해 준비된 정리, 대리권 한 줄이 섞인 동의서, 빈집이라는 한 줄의 공고. 모두가 따뜻한 말의 겉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겉을 벗겨 보았습니다. 안쪽은 차갑고 반짝거렸습니다. 숫자와 절차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단 한 줄을 새겼습니다. 내 이름은 내 입으로 읽는다. 내 집은 내 손으로 지킨다. 요양원 복도를 나오며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울면 가벼워지지만 가벼워진 마음은 쉽게 밀린다. 오늘은 무거워지자. 무거워져서 흔들리지 말자. 재킷 안주머니의 빨간 주머니가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오래된 집 열쇠의 이가 느껴졌습니다. 그 감촉이 저를 똑바로 세웠습니다. 먼저 집으로 갔습니다. 대문에 낯선 종이가 다시 붙어 있었습니다. 빈집 적시 입주 가능. 저는 종이를 천천히 떼어 부엌 싱크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한기가 빠져나가고 먼지 냄새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중개사 둘과 누군가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문간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나입니다. 촬영은 오늘부터 금지합니다.
매매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는 문서로만 받겠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 눈을 보더니 물러났습니다. 말이 짧아지고 발소리도 짧아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열쇠공을 불렀습니다. 실린더를 바꾸고 영수증을 받아 지갑 안쪽에 넣었습니다. 방문마다 안쪽 잠금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웃에게 전화를 걸어 잠시만 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웃은 현관 앞에 서서 제가 잠금 장치를 시험하는 걸 조용히 보아 주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의 눈은 좋은 증거가 됩니다. 큰 소리보다 오래 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센터였습니다. 창구에 서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인감과 본인 확인 서류는 본인이 직접 와서만 발급되게 해주세요. 대리 발급은 금지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하겠습니다. 직원은 필요한 서류를 안내했고 저는 한 글자도 빼지 않고 적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것은 결국 절차다. 창고 유리에 반사된 제 얼굴이 조금 단단해 보였습니다. 은행에도 들렀습니다. 창고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제 이름으로 어떤 대출이나 담보 상담이 들어오면 반드시 전화로 이중 확인해 주세요. 본인 대면 확인 외에는 처리하지 말아 주세요. 직원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화면 한쪽에 작은 문장이 떴습니다. 본인 대면 외 처리 불가. 저는 그 문장을 눈으로 3번 읽고 속으로 1번 따라 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집 한 채만큼 든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우체국으로 갔습니다. 내용 증명 3통을 작성했습니다. 한 통은 중개사무소 앞으로 보냈습니다. 내 동의 없이 촬영과 광고를 중단해달라. 전속 계약이나 매도 의사는 한 번도 표시한 적 없다. 누락시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 두 번째는 큰아들과 둘째 앞으로 보냈습니다. 내 이름으로 등본 발급이나 위임 진행을 금지한다. 어떤 계약도 서명과 대면 확인이 없으면 무효로 본다. 세 번째는 제 자신에게 보냈습니다. 오늘의 결심이 흔들릴 때 다시 읽으라고요. 도장을 찍고 접수 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지갑 속 같은 칸에 넣었습니다. 지갑이 조금 두꺼워졌습니다. 두꺼운 지갑은 가난을 몰아내지 못해도 불안을 눌러줍니다. 구청 부동산 민원 창구에도 신고했습니다. 무단 광고 이미지를 캡처해 제출하고 광고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담당자는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구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구의 플라스틱 의자가 작게 삐걱거렸습니다. 오늘은 그 소리마저 든든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큰아들과 둘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에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동사무소 상담실에서 이야기합시다. 기록 앞에서만 말합시다. 내일 오전 10시. 둘은 곧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다. 내일 가겠다. 저는 손목시계를 보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설득이 아니라 확인이다. 확인은 느리지만 뒤로 밀리지 않는다. 약속한 다음 날 작은 상담실에 3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종이 5장을 꺼냈습니다.
첫째, 요양원 입소는 치료 목적일 뿐 집 처분과 무관하다. 둘째, 내 인감과 신분증은 내 손에서만 움직인다. 셋째, 집 광고와 촬영은 즉시 중단한다. 넷째, 부동산과의 연락은 내가 직접 한다. 다섯째, 아이 앞에서는 매매라는 말을 꺼내지 않는다. 저는 한 줄 한 줄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상담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 줄씩 받아 적었습니다. 받아 적히는 소리는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둘째가 먼저 말했다. 엄마, 병실 배정을 빨리 받으려다 보니 서류가 섞였어. 잘못했어.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얇게 떨렸습니다. 큰아들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시세가 좋다는 말에 마음이 급했어. 엄마가 다치면 안 되는데 내가 엄마를 다치게 할 뻔했네. 그 말까지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는 가볍지만 책임은 무겁다. 오늘 우리는 가벼운 말 대신 무거운 절차를 고른다. 상담을 마친 뒤 바로 중개사무소로 갔습니다. 접수 직원에게 내용 증명 접수 사실을 알리고 광고 중단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대표가 나와 사과하고 게시물을 삭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삭제 확인 메시지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화면에서 사라지는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진은 지워져도 흔적은 남는다. 그 흔적이 오늘은 내 편이 되었다. 집에 돌아와 대문을 닫고 손바닥으로 판자를 눌러보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거실 창을 닫고 커튼을 정리했습니다. 방마다 전등을 켰다 껐습니다. 깜박임이 없었습니다. 부엌 시계를 1시간 빠르게 돌렸다가 제 시간에 맞췄습니다. 작은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심장 속 시계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저녁에 이웃이 묵직한 국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종일 왔다 갔다 하시더니 얼굴이 펴지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울음 대신 절차를 골랐어요. 울면 가벼워지고 절차는 무거워지거든요. 이웃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거워야 흔들리지 않죠. 짧은 말이지만 오래 남는 말이었습니다. 밤이 깊자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오늘은 집이 내 편이었어. 문이 닫혔고 키는 내 손에 있었고 도장은 내 마음에 붙어 있었어. 사진 속 미소가 오랜만에 본래 모양을 했습니다. 저는 카디건 단추를 하나씩 잠갔습니다. 딸깍, 딸깍. 그 소리가 집 안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늘은 잠금이 소리가 아니라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내 집은 내 손으로 지킨다. 내 이름은 내 입으로 읽는다. 동사무소 상담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제 적어둔 5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오늘 이후의 모든 결정은 기록과 증인 앞에서만 한다. 상담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날짜와 시간을 적었습니다. 종이 위에 찍히는 도장이 또렷하게 번졌습니다. 번짐이 아니라 고정에 가까웠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없던 사이에 달력이 우리 마음대로 채워졌다. 그게 잘못이었다. 둘째가 이어 말했습니다. 빈집이라는 말이 너무 쉽게 나왔다. 집이 사람보다 먼저 비워진 셈이었다. 두 사람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저는 손바닥으로 종이 모서리를 눌렀습니다. 흔들림이 줄었습니다. 우리 셋은 간단한 합의문을 만들었습니다. 집은 매도 대상이 아니다. 광고와 촬영은 즉시 중단한다. 인감과 신분증은 본인 보관 원칙을 지킨다. 은행과 행정 서류는 본인 대면 확인만 인정한다. 요양치료는 외래로 전환한다. 합의문 끝에는 방문과 돌봄에 대한 약속도 넣었습니다. 아침에는 큰아들이 병원까지 동행하고 저녁에는 둘째가 장을 본다. 손주는 주말 오후에만 짧게 들른다. 아이 앞에서는 매매와 서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상담 직원이 문장을 읽어주고 우리 셋이 각각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름을 적는 동안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중개사무소에도 함께 갔습니다. 대표에게 합의문 사본과 내용 증명 접수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게시물이 삭제된 화면을 확인했고 향후 내 이름으로 어떤 의사가 표시되어도 본인 확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적어 두었습니다. 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는 거품처럼 금방 꺼질 수 있지만 기록은 꺼지지 않습니다. 저는 삭제 확인 메시지와 통화 날짜를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깐 병원에 들렀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입원 대신 외래 재활 계획을 상의했습니다. 주 이틀 이웃이 왕복 동행, 필요한 날은 큰아들이 차를 대기로 했습니다. 간호사가 일정표를 인쇄해 주었습니다. 제가 확인 서명을 하자 종이 끝이 손끝에 매끄럽게 걸렸습니다. 절차가 제 몸의 속도를 따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집 앞에 선이 문턱이 낮아 보였습니다. 새로 바꾼 열쇠가 손 안에서 얌전하게 울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마당을 가로질러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창을 열어 바람을 넣고 커튼을 걷었습니다. 소파 옆 박스에 붙어 있던 라벨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부엌 안방 서재 버림. 마지막 라벨을 떼어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버림은 물건에만 붙는다. 사람에는 붙지 않는다. 저녁 무렵 둘이 집에 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거실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둘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급해졌다. 급함은 핑계가 못 된다. 저는 부엌에서 국을 들어 식탁에 올렸습니다. 먹고 이야기하자. 따뜻한 그릇을 앞에 두고 우리는 한 번 더 읽었습니다. 합의문. 오늘의 약속. 각자의 뭐. 아이가 올 주말 계획. 말이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길지 않아도 충분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둘이 박스 몇 개를 들고 나갔습니다. 빈집을 만들던 상자는 차에 실렸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바람 소리에 섞여 멀어졌습니다. 집 안이 갑자기 넓어졌습니다. 넓어진 것이 허전함이 아니라 공간이 제 자리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이웃이 벨을 눌렀습니다. 낮에 도와준 열쇠공 영수증 사본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하시면 쓰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자 지키는 집도 집이지만 함께 확인해주는 눈이 있을 때 집은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오늘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집은 오늘도 내 편이었다. 도장은 제자리에 있었고 키는 내 손에 있었다. 서류는 밝은 곳에서 큰 소리로 읽혔다. 사진 속 미소가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카디건 단추를 하나씩 잠갔습니다. 딸깍, 딸깍. 소리는 어제와 같았고 내일에도 같을 것입니다. 잠들기 전 장롱 맨 위 칸을 한 번 더 열어보았습니다. 빨간 주머니가 제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꺼내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꺼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무게가 그 안에 잘 들어가 있다는 것을. 창밖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는 냄새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외래 재활이 있는 날이다. 버스를 타고 다녀오자. 돌아오면 장독대 옆 화분잎에 물을 주자. 물방울은 다시 둥글게 맺히고 내 마음도 그 모양을 따라 둥글게 가라앉을 것이다. 사연의 주인공은 마지막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어렵지 않지만 꼭 필요한 문장들입니다. 첫째, 요양은 치료이고 집은 삶입니다. 두 단어를 한 줄에 묶으면 위험합니다. 요양 일정과 집 처분 일정이 같은 달력에 올라오면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 도장과 키와 신분증은 내 손에서만 움직입니다. 은행과 행정 서류는 본인 대면 확인만 허용합니다. 대리 발급과 위임은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셋째, 서류는 밝은 곳에서 큰 소리로 읽습니다. 모르는 말은 표시하고 다음날 다시 묻습니다. 오늘 받은 종이에 오늘 사인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넷째, 무단 광고와 촬영은 중단을 요구합니다. 삭제 확인 메시지와 통화 날짜를 기록합니다. 필요하면 내용 증명으로 남깁니다. 다섯째, 전속 계약이라는 말에 서두르지 않습니다. 매도 의사 표시가 먼저이고 계약은 그 다음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사람이 서류에 끌려갑니다. 여섯째, 주민등록, 열람 제한과 인감 관리로 몸을 지킵니다. 대리 발급 금지, 등본 관리, 인감 분실 신고와 재등록 같은 절차가 노년의 안전띠가 됩니다. 일곱째, 은행 창구에는 한 줄을 남깁니다. 본인 대면 외 처리 불가. 짧지만 집 한 채만큼 든든한 문장입니다. 여덟째, 기록과 증인이 사람을 지킵니다. 동사무소 상담실에서 날짜와 시간, 참석자, 합의 내용을 종이로 만듭니다. 말은 흐르고 종이는 남습니다. 아홉째, 아이의 이름은 설득의 도구가 아닙니다. 아이 앞에서 매매와 서류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아이는 보호의 대상입니다. 열째, 이웃의 눈은 큰 힘입니다. 현관 앞에서 지켜봐 주는 한 사람, 영수증 사본 한 장이 위기에서 균형을 잡아줍니다. 11째, 집은 소리로 답합니다. 열쇠 실린더를 바꾸고 문을 닫아보고 창을 열어봅니다. 단단한 소리가 나면 마음도 제자리를 찾습니다. 12째, 울음은 가볍고 절차는 무겁습니다. 가벼운 마음은 밀리지만 무거운 절차는 밀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절차를 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은 내 입으로 읽고 집은 내 손으로 지킵니다. 이 한 줄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카디건 단추를 하나씩 잠그듯 내 삶의 단추도 하나씩 잠그이다. 딸깍. 오늘도 지켜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사연은 한 집의 이야기이지만 많은 집에 필요한 문장입니다. 사랑은 천천히, 절차는 분명하게. 그리고 아이는 항상 뒤에서 조용히 보호하기. 여기까지 사연 낭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